네,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몰카 범죄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이 가짜 몰카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이 갑자기 귀신으로 변한 영상을 경찰이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에 23곳에 올렸는데 이게 보니까 2주일 동안 2만 6천여 건이 다운됐대요. 일단 뭐 올린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몰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말하자면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 분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유통 경로 확인입니다. 말하자면 파일에는 어떤 이런 동영상 파일에는 아예 고유값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중간 단계에서 차단을 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어떤 중간 경로를 통해서 유통 경로를 찾아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이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건 이제 감시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시의 눈이 있으면은 사실은 다운로드 할 때 움찔하죠. 사실은 뭐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경찰에서도 부산청에서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 파일 코드는 일종의 이 악성 코드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그 자신의 컴퓨터에도 무엇인가 심어졌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겠죠. 예. 그것 때문에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땐 어떤 일종의 제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뭐 다 지우고 다시 하든가 뭐 포맷을 하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걸 추적해서 어떤 처벌을 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그게 뭐 표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겠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은 부산경찰청에서 예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좀 일종의 보여주기식도 충분히 의도가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은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경고를 발하지 않으면은 무한정 다운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경고는 확실하다.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그 효과가 11%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말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몰카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음란 뭐 저런 영상 외에도 음란 소설 콘테스트도 있고 뭐 성매매 몰카까지 있다고 뭐 판을 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특정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P2P 사이트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더 음란 정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포인트를 많이 주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뭐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반응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른바 별점 같은 거를 주면서 그 반응에 따라서 그걸 올린 사람한테 일정 정도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경쟁 심리를 좀 붙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좀 악덕이죠. 악덕이어갖고 이런 사이트 같은 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차단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몰카 동영상도 사실 어떤 이런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좀 음란 동영상들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만 보다 좀 근절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 차원, 수요 차원, 그다음에 피해자 구제책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공급 차원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부산청에서 한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그 수익원을 차단해서 그걸 이제 추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요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 차원에서의 차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고를 날리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피해자 구제입니다. 지금 피해자 구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는 스스로 피해자들이 그걸 돈을 내 갖고 차단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오프라인의 성범죄 피해 구제책처럼
것을 상담해주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이 삼위일체가 돼야지만이 대책이 올바른 대책이다 볼 수 있는 그 겁니다. 공급 차원에서는 지금 이런 몰카 동영상이 역할을 할 것이고 수요자와 유통자 차원에서의 이런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처벌을 좀 많이 크게 궁금하거든요. 하면은 뭐 안 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미약하니까 또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별도의 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성폭력 특별법에서 이제 몰카 영상 촬영 것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입법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 예. 지금에 있어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벌금형에 지금이 그렇습니다. 크지도 않고 벌금이. 기껏해야 뭐 이게 뭐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최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뭐 작은 돈이란 말은 아니고요. 예. 그 얻는 수익은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넘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이지만은 그거는 그냥 얻는 실형이 아니라는 수익이 이야기죠. 몇 억인데 예. 벌금이 200만 원이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모두 추징을 하고 오히려 어떤 벌금 형태로 더 많이 해야지만 이건 예. 근절이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저는 그리고 P2P 사이트 같은 많이 유저들이 있는 데서 굳이 그 음란물을 유통을 하게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일까요? 못하게 하는 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교묘하게 섞어 들어오는 거고 P2P 업체 자체는 뭐냐면 그걸로서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또 그 수익 광고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서 경쟁 폭력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했고 세력을 과시한 인천의 한 폭력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인천의 이제 광역수사대에서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범죄단체 구성죄는 굉장히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력 조직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할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경쟁 세력 간의 충돌이 생길 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뭐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이 폭력 조직을 지금 70명 정도 일망타진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72명을 적발했군요. 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 치안을 위협하는 동네 조폭들이 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몇 명을 이제 흔히 말하는 처벌해서 교도소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아갖고 말하자면 이거죠. 일종의 수괴들은 처벌이 큰데 밑에 있는 잡범들은 좀 낮은 부분이 있어갖고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소위 이제 우리 속된 표현으로 뒷배가 있는 겁니다. 뒷배. 그러니까 뒷배 말하자면 일종의 뭐 이거 표현적으로 쓴다만 그렇죠. 누군가가 봐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 수뇌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세력들을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 수익의 문제입니다.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추징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수익 추징에 대한 법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피아를 근절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범죄 수익을 몽땅 추징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거기 수준에 우리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 씨의 아내, 이분도 지금 공범으로 물리고 있는데 정모 씨가 귀국했습니다. 남편과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시댁 식구들의 또 피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했는데 정말 모르지 않았겠죠?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본인의 진술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정황적으로는 콘도에서 이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은 그 경찰에서는 둘 사이, 부부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갖고 분명히 정황상 알았을 것이다라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랐다고 하지만은 이 부부가 공범인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
집단을 하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행은 남편이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어떤 그 판단력을 도와주는데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부부가 공범인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정 씨가 이제 사건 당일을 전후를 해서 같은 콘도에서 좀 머무를 넣고 그리고 함께 뉴질랜드로 갑자기 출국을 한 점 이것도 아내였다면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과정에서 김 씨랑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어떤 대화도 다 나눈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부인하는 것 이 점도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법정 투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히 지금 상황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안 돌아올 방법은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그 집 자체가 남편 이름으로 뭐 계약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또 영주권도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제 뭐 조만간 돌아와야 될 입장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뭐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전략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예. 좀 이제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이거 봤더니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것이 현장에 소방대원 출동했더니만 굉장히 이런 범행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은폐 쪽으로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 만약에 범행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 아내분도 피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만약에 본인이 지금 실행한 게 아니라면 공범으로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아내분이 만약에 범인 도피라든가 아니면 단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말하자면 뭐 차를 같이 빌리거나 본인이 이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를 전화를 해갖고 뭐 유인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공범이 될 수 있지만은 단지 알고 그냥 뭐 얘기한 거 들은 정도만 가지고는 처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족의 특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장 상황에서는 그 원래의 공격 피해 받은 그 자세가 아니라 별도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발적인 살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놓고 이제 현장을 떠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동을 시키고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밀가루 같은 거 이건 이제 지문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면 계획성이 세 가지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계획성과 도주의 계획성과 살인의 계획성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살인보다는 가중 요소가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살인보다는 높은 형량. 얼마만큼 나올까요? 이 정도면은 굳이 뭐 예상해 보자면 그것도 가족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최소한 무기징역 아무리 적어도 30년형 그래요? 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친모 그것도 3명이나 살해했다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